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신뢰도는 검사 점수의 안정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뢰도는 검사 점수의 안정성, 이거는 오차의 정도가 작은 거죠. 오차의 정도가 작은 것이 바로 안정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 상관계수를 안정성 계수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자, 신뢰도에서 측정의 표준 오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검사 점수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검사해서 점수를 낸 게 측정 아니겠습니까? 네, 측정의 표준 오차니까 측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측정의 표준 오차라 하고, 측정의 표준 오차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전체 검사의 신뢰도는 하위 검사 신뢰도와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X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다. 여러분, 전체 검사가 있어요. 근데 하위 검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수치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맞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맞지 않습니다. 자, 전체 검사의 신뢰도하고 하위 검사의 신뢰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인파워먼트에 대한 전체 검사가 있다. 그 하위 척도에 6개가 있다. 그럼 하위 척도 6개 각각의 신뢰도하고 여기 전체 검사의 신뢰도랑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 잘못됐습니다. 진별량과 오차별량 간의 관계에서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오차별량이 크면 클수록 바로 이제 신뢰도가 낮아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전체 별량이 있는데 전체 별량은 진별량 플러스 오차별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측정이든 간에 오차는 존재하죠. 오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진별량과 오차별량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에서 만약에 오차별량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차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낮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고요. 진별량과 오차별량 간의 관계에서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오차별량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낮아진다라고 정리하고, 반대로 오차별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신뢰도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신뢰도 추정 방법이 있다 그랬죠. 반분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문항내적 합치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신뢰도 추정 방법이 다양한데 거기에 따라서 측정 오차의 종류는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오차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측정 오차도 서로 달라진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전체 검사의 신뢰도와 하위 검사의 신뢰도는 다르다. 이게 바로 이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것이고요. 신뢰도에 대한 지문인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번의 답은 3번입니다. 68번 문제 들어갑니다. 68번 문제는 비율 척도에 해당되는 거죠. 자, 비율 척도에 해당되는 거.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있습니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 0점이 있는 것으로서 출생지는 명목이겠죠. 출생지는 명목에 해당됩니다. 섭씨 온도가 있네요. 온도. 이건 등간 척도에 해당됩니다. 자, 이론에서 다 말씀드렸었고요. 운동선수의 등번호도 분류를 목적으로 하니까 자, 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 자랑의 순위가 나왔네요. 순위는 서열 척도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몸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몸무게, 무게 이런 것들은 비율 척도에 들어가죠. 자, 0kg 이건 절대 0점입니다. 무게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 0점이라고요. 자, 68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6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9번 문제 심리평가의 구성요소 생각나시죠?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면담 들어가고요. 심리검사 들어가고 행동관찰 들어가고요. 의학적 평가는 들어가지 않고 전문지식, 정신병리에 대한 전문지식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심리평가의 구성요소 4가지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읽어요. 면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전문지식. 이 4가지가 바로 심리평가의 구성요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7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0번 문제는 백분위에 대한 겁니다. 백분위는 집단 내 규준의 하나입니다. 백분위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집단 내 규준의 하나입니다. 규준 중 하나. 집단 내 규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백분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백분위 80은 100점 만점에서 80점에 해당된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백분위 80 또는 백분위 90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어떤 특정 원점수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80%에 있다, 90%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백분위 80은 어떻게 될까요? 특정 원점수보다 낮은 사람이 전체의 80%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백분위 80이 되는 거예요. 백분위 80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원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보다 낮은 사람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분위 80은 100점 만점에서 80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백분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잡아요. 하나 써주세요. 표준화 집단에서 저 규준이라고 그랬으니까 표준화 집단에서 특정 원점수인 사례의 비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백분위다 이렇게 말해요. 백분위다. 그러니까 백분위 80은 표준화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정 원점수이보다 낮은 사람이 이게 바로 이제 사례잖아요. 원점수 이하를 빠뜨렸네요. 이하인 사례의 비율이에요. 이하인 사례의 비율. 낮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낮은 사람이 이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을 백분위 80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분위 80.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기억 탈락입니다. 백분위는 뭐뭐보다 낫다라고 했잖아요. 뭐뭐보다 낫다라고 했으니까 백분위는 서열척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분위는 능력검사라든지 성격검사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네, 능력검사, 성격검사 이런 검사에서 표준화 규준이니까 이거는 집단 내 규준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규준이니까 능력검사나 성격검사에서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백분위는 준거참조검사가 아니라 규준참조검사에 해당됩니다. 규준참조검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점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거가 아니라 규준참조 점수가 됩니다. 표준화 집단에서라고 했으니까 표준화 집단은 바로 규준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 리을도 탈락,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 70번 문제 별표 백분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이제 71번 문제인데 보세요.